러닝 고수들 보면 대회 기록은 엄청 빠른데 평소 훈련은 숨차게 달리기보다 오히려 느긋하게 천천히 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초보 러너일수록 기록 욕심 때문에 과하게 달려서 무릎이나 발목에 통증을 겪고 부상으로 며칠 쉬는 경우가 많죠. 그럼 왜 고수들은 속도가 아니라 다른 것에 집착할까요? 나는 왜 항상 페이스를 올리려고만 할까요? 혹시 나만 잘못된 방법으로 훈련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고수들이 천천히 달리면서도 실력을 키우는 진짜 이유, 그리고 우리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저강도 훈련의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평소에도 빠르게 뛰는 연습을 많이 해야 실력이 늘지 않을까?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세계적인 마라토너들조차 대부분의 훈련을 느리게 한다는 거예요. 경기에서는 시속 20km 이상으로 달리지만 평소 훈련의 70-80%는 저강도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강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강도와 비슷합니다. 물론 엘리트 선수들의 느린 페이스도 일반인 입장에선 여전히 빠른 속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 기준으로는 존투, 즉 편안한 강도라서 몸에 무리 없이 많은 훈련량을 쌓을 수 있는 거죠. 결국 고수들이 집착하는 건 속도가 아니라 저강도 훈련의 비중입니다. 최근 발표된 논문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왜 저강도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 7가지 가설을 통해 가능한 이유들을 정리한 것인데요. 이 연구는 사실 우리 같은 초보 러너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핵심 포인트 몇 가지를 쉽게 풀어볼게요. 고강도로만 달리면 근육, 관절, 인대에 반복적인 충격이 쌓입니다. 특히 무릎, 발목 통증은 많은 초보 러너들이 겪는 고민이죠. 저강도 훈련은 충격이 적고 피로 누적도 덜합니다. 그래서 훈련량을 늘려도 몸이 버틸 수 있어요. 꾸준히 달리다 보니 오히려 부상이 줄었다. 이런 경험담이 여기서 나옵니다. 저강도로 오래 달리면 몸은 지방을 주요 연료로 쓰는 법을 배웁니다. 이건 글리코겐 고갈을 늦추는 데 중요한데요. 마라톤에서 흔히 말하는 30km의 벽이 글리코겐 고갈로 오는 현상이에요. 지방 연료 사용 능력이 발달하면 완주 확률이 높아집니다. 에너지는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죠. 저강도 훈련은 미토콘드리아 수를 늘리고 효율도 높여줍니다. 즉 에너지 공장이 많아지니까 같은 페이스도 덜 힘들고 더 오래 뛸 수 있어요. 초보 러너가 왜 예전보다 숨이 덜 차지? 라고 느낀다면 바로 이 적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강도 훈련은 혈액순환 시스템 자체를 바꿉니다. 심장이 한 번 뛸 때 내보내는 혈액량이 커지고 근육 속 모세혈관이 촘촘해져서 산소 공급이 훨씬 원활해져요. 이건 단순히 체력이 늘어난 수준을 넘어 예전보다 평소 생활에서도 덜 힘들다라는 변화를 줍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올라도 숨이 덜 차는 게 바로 이런 적응 덕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고강도 인터벌만 하면 빨리 는다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토대가 약한 상태에서 고강도를 반복하면 금방 지치고 부상 위험도 커집니다. 반대로 저강도로 베이스를 충분히 쌓아두면 고강도 훈련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나요. 즉 저강도 훈련은 단순 회복용 조깅이 아니라 고강도 훈련을 가능하게 만드는 발판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강도 훈련의 가치는 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훨씬 지속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고강도로만 달리면 어떤가요? 나가기 전부터 오늘도 또 힘들겠지 생각이 들고 다리까지 무겁다 보면 훈련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결국 며칠 하다가 포기하기 쉬워요. 반대로 저강도 훈련은 달리는 동안에도 기분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줍니다. 오늘도 달렸다라는 성취감이 쌓이고 몸에 무리도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어요.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자연스레 살도 빠지고 체력도 좋아지죠. 그럼 이제 초보 러너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흔히 말하는 존2 러닝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숨이 차지 않고 대화가 가능한 페이스, 보통 최대 심박의 60에서 70% 구간이에요. 이 강도로 30분만 달려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존2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슬로우 조깅이나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대부분 초보자라면 심박수가 높게 나오는 게 당연하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면 됩니다. 논문에서도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저강도 훈련이 가장 잘 맞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초보자는 저강도만 해도 심장의 박출량이 크게 늘어나고 VO2 max 같은 대표적인 체력 지표가 개선되기 때문이에요. 건강 차원에서도 대사위험 인자를 관리하는데 저강도 훈련이면 충분하다고 하죠. 또 초보자에게 운동은 단순히 기록을 최적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즐겁게 움직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생활 습관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일수록 저강도 훈련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 3, 4회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2-30분으로 시작해서 차츰 40분, 1시간까지 늘려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총 시간과 꾸준함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중급자라면 훈련 빈도에 따라 비율을 조절해보세요. 5번 뛴다면 3번, 4번은 저강도, 1번, 2번은 고강도, 주 4회라면 3번은 저강도, 1번만 고강도 훈련을 하는 거죠.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처음부터 고강도를 욕심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본기를 차근차근 쌓는 게 먼저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정리하자면 저강도 훈련은 그냥 편하게 달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에너지 시스템, 심장, 부상 예방, 그리고 고강도 효과 극대화까지 전부 연결돼 있어요. 결국 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 안팎에서 여러 효과가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러닝 고수들이 저강도 훈련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꾸준히 달리고 싶다면 먼저 편하게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느리게 달리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여러분은 평소에 저강도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루틴도 공유해주세요. 혹시 존투 훈련법이나 심박수 체크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을 꼭 참고해보세요. 그럼 우리 함께 꾸준히 달려봐요.